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지금 공부가 잘 안 되시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날씨도 많이 따뜻해진 것 같고, 그리고 어쩌다가 유튜브를 켜면 혹은 TV를 보면 공신력 있는 강사분들이 챗 GPT니 오토 GPT니 강 AI니 앞으로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느니, 혹은 대학 간판이 앞으로는 중요해지지 않을 거라느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걸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린 힘이 쭉쭉 빠지죠. 그런데 대치동 빅마우스 빅쌤은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맥락이야 조금 다를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현대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네, 이성과 과학이 그 어느 때보다 발달한 시대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편으로 어때요? 그 어느 때보다도 미신과 비이성이 발달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발전하는 것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별개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기술은 계속 발전할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안 가더라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아질 거예요. 그거는 팩트입니다. 그렇지만 수능 제도라든지 대학 간판이라든지 여태까지 잘 기능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제도나 기관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10년, 20년 뒤에 없어지진 않아요. 한 100년 뒤에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한에는 그런 것들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전 확신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수능 제도나 아니면 대학 간판이 흔들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손에 쥘 수 있는 대학 간판, 그리고 능력치,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학 간판을 활용하고 활용하지 않고는 일단 우리가 그걸 손에 쥔 다음에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얻어낸 다음에 이거 별로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걸 획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건 별로야 라고 하면 설득력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대학 간판이 아무리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갖고 있으면 좋은 건 맞아요. 예. 그러면 중요한 화두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챗 GPT 시대에 지금 우리가 수능 국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트렌드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렵게 얻어낸 대학 간판이 빛을 발하려면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좀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정보임에는 분명하지만, 누군가는 한 번쯤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 정보일 거라 생각해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챗 GPT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챗 GPT는요, 일종의 AI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먼저 질문을 하면은 AI가 정보를 싹 긁어서 우리에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다소 광범위하게 답변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AI가 답변을 해줬을 때 우리들은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도록, 또 사용자가 좀 더 궁금해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AI에게 정확하게 질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구되는 능력은요, 우리가 파악해야 될 정보가 무엇인지 하는 메타인지 능력이 되겠습니다. 메타인지 능력이 되겠고, 그리고 AI에게 끈기 있게 내가 구체적으로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질문할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정말입니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 AI가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해주게 되면 우린 그 정보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정보를 선별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정보를 연결해서 새로운 문제 해결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절차를 잘 할수록 미래 사회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자녀분들의, 또 수험생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을 보시면 어때요? 저는 일단 수능 국어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본문의 정보 파악보다는 어때요? 빨리빨리 정해진 답을 고르려고 해요. 정보 파악보다는 빨리빨리 정해진 답을 고르려고 해요.
그런데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요, 어때요? 정해진 답이 아니라 답이 없는 세계에서 내가 답을 창출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답을 고르려고 한다. 정보 파악보단 답을 고르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거는 이 챗 GPT 시대의 공부법과는 조금 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건 정보 파악이에요. 정보 파악. 여기도 보세요. 지금 챗 GPT를 활용하는 절차 중에 답을 고르라는 절차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절차를 잘 거치기만 하면 답이 없는 세계에서조차 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답이 정해져 있는 수능 국어 시험에서는 이거에 집중할 필요가 없고 이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게 분명해지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 친구들 대부분은요, 기계적인 문제풀이에 집중을 합니다. 양에 집중을 해요. 기계적으로 문제를 많이 푸는 거에 집중을 합니다. 물론 이게 진로 전환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기계적이고 맹목적인 문제풀이를 해서는 챗 GPT의 과정과 일치되는 공부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기계적인 문제풀이는 AI가 해줍니다. 기계적으로 정보를 긁어오고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나열해 주는 거는 챗 GPT가 해줘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정보를 파악하고 정보를 선별하고 정보를 연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 과정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잘 하고 만약에 문제가 틀렸다. 그럼 이 과정 중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체크해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기계적인 문제풀이 후에 정답 확인 및 채점을 합니다. 혹은 아예 해설지를 안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이 됐을 때는 해설지를 확인해서 이러한 절차에서 내가 뭘 실수했는지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해설지를 보지 않는다면 이 절차상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겠죠. 자,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일반적인 요 0번에서 3번까지의 공부법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때? 국어 공부가 재미가 없고요. 국어 공부가 재미가 없고 효율도 오르지 않고 이럴 때 이제 유튜브를 켰을 때 모 선생님이나 모 강사나 모 대표님이 이제 앞으로 수능 공부는 의미가 없어질 거야. 대학 간판이 의미가 없어질 거야. 라는 말을 딱 하게 되면 멘탈이 터지면서 공부를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영상을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자, 챗 GPT를 활용하는 이 절차와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제안 드리는 국어 공부의 절차가 어때요? 동일합니다. 동일한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수능 국어라는 이 데이터를 이렇게 기계적으로 쓰시면 여러분들 엄청난 손해입니다. 어차피 AI 시대에 적응해야 될 거 AI를 잘 다룰 수 있는 방법대로 국어 공부를 해보자고요. 먼저 우린 본문의 정보 파악을 해야 됩니다. 본문의 정보 파악을 해야 돼요. 메타인지를 이용해서 내가 알아야 되는 정보가 뭔가, 필자가 강조하려는 게 뭔가 파악해야 돼요. 이 과정은 챗 GPT, AI를 쓰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이후에는 정보를 선별해야 됩니다. 이후에는 정보를 연결하고 활용해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해주면 됩니다. 어때요? 챗 GPT를 활용하는 방법과 국어 공부를 하는 방법이 정확히 일치하게 되죠. 이 능력치를 남은 기간 동안 단련하면 여러분들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겠죠. 앞으로의 세계는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성공할 겁니다. 그런데 AI를 잘 활용하려면 이렇게 국어 공부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가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수능 국어는요, 여러분, AI 시대를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연습 도구입니다. 선생님,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나요?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된다면 그렇게 목적성을 가져가 보자고요. 이게 필요 없다. 앞으로 쓸모가 없어질 거다. 대학 간판이 쓸모가 없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쓸모 없어질 때는 그때 쓸모 없어지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땐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중요성이 남아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바닥에 들어올 때 이미 그때부터 뭐예요? 학원 강사로서는 성공할 수 있는 타이밍이 지났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런 확률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제가 이 일을 정말 하고 싶고 여기서 보람을 느끼고 한다면 그건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지금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되고 저떻게 되고 이런 건 신경 쓰지 맙시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열심히 수능 공부를 해서, 그쵸? 대학 한판을 따는 거예요. 그리고 기왕 이제 공부를 한다면 맹목적인 공부보다는 이렇게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그걸 제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 성적이 오르지 않잖아요? 지금 국어 성적이 오르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것은 기회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혹은 사회에 나오셨을 때 답이 있는 경우보다는 답이 없는 경우에 봉착하실 경우가 더 많아요. 자, 수능 국어에는 반드시 답이 있고요.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걸로 연습을 해보자고요. 연습을. 답이 있는 세계에서 연습을 해보자고요. 나에 대한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쌓아보자고요. 그렇게 됐을 때 사회에 나가서 답이 없는 경우에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을 세우고 나의 논리체계를 세우고 조급해하지 않고 착오를 줄여나가는 과정에 집중을 하시면 이 수능 공부가 당장에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도 앞으로의 AI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단련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에게 운동은 노동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 운동은 아주 멋진 훈련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를 훈련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짝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했고요. 혹시 궁금해하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글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동 빅마우스는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